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승근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복지기준 2.0을 마련하고 보육,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복지기반 구성에서 힘써왔던 시장입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좀더 내실에 실현하여 시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정을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복지국지 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책임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기준 완화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발을 맞춰서 저소득층을 좀 정확하게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 2.0 인정을 내실하기 위해서 10대 영역 69개의 세부 과제를 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허용도시 세종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복지관리 시스템과 인적 안전망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선제적인 발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구호를 위한 파랑새 기준 지원과 세종형 기초 생계 지원제도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여 복지정책 연구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통합하여 영실상관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세월권별 특화된 방역복지센터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 복지팀의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인구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서 여성 친화적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 육아나눔소를 확충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육아막 가정 상담 사업 확대와 매월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아 관람 추진 등 돌봄 공동체를 좀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족해서 큰 호응을 얻은 남성 육아 참여의 모델인 백인의 아빠다는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에 대한 육아 휴직 수당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남성들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아동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여성 친화도시 추동을 위한 57개 시범과제도 보다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공 어린이집 24개소를 신규적으로 확충하고 시간 연장형이라든가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등 5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맞춤형 보육시설을 좀 지속 확충했습니다. 올해 보육 지원 체계가 개편됩니다만 이에 따라서 연장 보육교사를 신규적으로 배치하고 보육 기준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강화와 대책교사 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린이집 지도정원 상생체계 마련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안전공제앱 단체보험 가입, 등하원 시간문자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추진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 청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환경 조성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4년차로 접어든 아동 친화도시 추진과제 모델 분야 57개의 과제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을 좀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등 내실 있는 아동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교섭을 걸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아이 돌봄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설계한 보은동 무더위 놀이터를 연내에 완성하고 한솔동 무더위 놀이터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37개와 청년 정책 21개의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고 오는 10월 중에는 청소년이 기획하고 참여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 체험 카드와 교통비를 좀 지원하고 12월에는 남세종 종합 청소년센터를 개관하고 하반기에는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내에 청소년 자유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청년센터를 새로운 종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건강한 성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로 노인,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WHO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관이 52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 일자리를 좀 보다 확대하고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 일자리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 2년차를 맞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70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좀 심의를 기울이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와 급여 시간을 좀 확대해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건강한 삶의 품격을 누리는 건강도시를 좀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좀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옛 교육정부지에 총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 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 중국을 목표로 해서 보건소 청사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6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해서 연중 24시간 감염병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선정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햇섭 의무적용업소를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을 하여 미래예술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등 35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과 교육을 실시해서 위생 수준이 보다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복지 세여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 행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들께서 보다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 기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예, 오태뉴스 이만정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의 119 응급치료 지원, 그러니까 그 응급 출동 체계가 물론 소방서가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에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 119 신고를 했었을 때 새벽이라든가 한밤중이라든가 대낮에요.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부강에 주민이 119 신고를 출동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119 출동을 했는데 또 부강에서 또 119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요구를 하고 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2단계에서 출동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강 인접 지역에 있는 연동 119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출동하는 체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같은 지역에서 이중적, 삼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응급 조치가 미비진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예정이신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청소년 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세종시 주변에는 작은 그 문화 활동에서 끼를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행사죠. 예를 들어서 봄꽃 축제에 일부 청소년들의 이 끼를 발행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남수 장군의 행사 때
요 끼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이 축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10월달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9 응급출동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일부 응급 차량이 24대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에서 하고 있는 대수가 대략 한 11대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여러 조사처에 신고돼서 어떻게 출동하는 문제는 제가 한번 좀 소방본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동 체계가 좀 자꾸 지연된다든가 어떤 단계 신속하게 출동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안 해봤는데 우리 소방 119 상황실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신고가 좀 출동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제가 한번 소방본부로 좀 말씀하신 상황 좀 점검을 좀 해서 문제가 있으면 출동 체계가 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 시스템을 한번 대처를 마련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청소년 축제는 지난해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다가 지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채택된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아직은 금년 2월 중에 청소년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때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갈 겁니다. 때문에 10월 중에 어느 시기만 일단 정해있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 또 시가 같이 참여하는 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청소년들이 자발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그런 제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번 그 18일 날 금남면 감성에서 주택 화재 난 거 아시죠? 82세 그 노인이 그 화상을 입은 그 사건 보십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나중에 제가 뒤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복지 혜택에 관련해서 그분이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치매 환자로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그 상황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별도로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고 두 부부가 사셨는데 할머니는 요양시설로 갔고 할아버지도 치매 그 증상이 있으셔갖고 이제 아마 그 화재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는 그냥 얼굴에 이도 화상 정도인데 그분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끔가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방문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복지사인가 요양사인가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그분을 갖다가 요양시설로다가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분은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 치매 환자가 얼마만큼 혼자서 극복하시는지 그조차도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한번 조사를 해서 네네. 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하게 되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긴급하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그 긴급지원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 기자님. 예. 예, 뉴시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금 유행되고 있는 무한폐렴 관련해서 충남 쪽에서 4명 의심자가 확인돼서 지금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는 지금 확진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이 많아서 이게 사람 대 사람 전염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특히 명절 중에 이런 의심 사례가 생기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대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우리
중국 여성 한 분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20날 확진자 한 사람이 발생했고, 지금 말씀하신 4명은 우한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그와 증상이 비슷한 4명에 대해서 별로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염병 보건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이 5개반 16명으로 감염병 대책반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와 또 따로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책반 5개반 2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는 선별진료소에서 융합 시설이 갖춘 선별지수를 설치해서 어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이런 감염병 사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신고를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신고를 해라,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요령, 손씻기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보건소나 신고사 이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예, 한 기자님, 예. 예. 한 기자님 먼저. 예. 세종포스트 한채희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운동하고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 조성 완료 계획이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특화 놀이터에 대한 시민 수요가 각 생활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공모 탈락한 지역을 두고 지난 행감 때 시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모두의 놀이터 추가 조성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난해 했던 것은 고운동 실내 놀이터 한 군데 하고, 실내 놀이터가 그래서 그 한 개소가 더 추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실내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 추진위원회 26분이 된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어요. 2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층고가 2.5m 이상 되는 이런 게 그런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실내 놀이터가 일단 적용 대상에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동 놀이터는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기에 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내 놀이터 한솔동 파출소 뒤에도 정확히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한솔동에 실내 놀이터가 선정이 돼서 올해 설계에 들어갑니다. 3,600만 원 예산은 서 있는데 올해 설계를 하고, 그 설계 과정에 우리 어린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드로잉 작업도 하고 이제 기본 설계를 할 겁니다. 하고 내년도까지는 본동 실내 놀이터를 완성을 한솔 놀이터는 내년도까지, 본동 놀이터는 올해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내 놀이터에 우리가 2022년도까지 각각 4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올해도 좀 놀이터 추진을 좀 다시 해서 실내 놀이터의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가 하는 툴을 통해서 계획대로 실내 놀이터가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올해도 공모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후 기자님, 예. 네, 질문하기 전에 꼭 국장님들 안보를 여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비평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디를 가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데, 물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직접 복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3월부터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좀 조금만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서비스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 전환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일단 주요 내용은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정책 연구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하면서 사회서비스 기능, 이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이 한 대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사회서비스원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국궁 어린이집을 좀 운영하겠고요. 또 종합재가센터라 해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면 2배수 정도를 좀 퍼들어보게 돼 있어요. 종합재가센터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치매유양시설, 국민치매유양시설이 사회서비스에서 담당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에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 민간에 있는 각종 복지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을 같이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우리 위하고 좀 협의가 돼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의회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우선 모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월 중에 구성이 될 텐데 해서 상임위원회도 좀 만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하고 있는 사항을 방청을 통해서 의회 어떻게 활동인지를 좀 배우고 또 위원들을 모셔다가 의회 활동이 어떤 건지를 좀 스스로 수 있는 기회. 또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아동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의회를 좀 한번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에서 내년도까지 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어느 정도 성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선거 연령 그 하향하고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학생들이 좀 그 훈련이 된다는 게 이번에는 대상이 중학생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하고 본인 희망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 연령 낮추면서 이제 고3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학생들까지 좀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올해는 당장 힘들 것 같고 네.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